하도 영어로 입이 터졌당. 파도 영어 10만 파도당원들의 기적의 백강 완주 내비게이션 파도당 내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7강입니다. 전국에 계신 해외에 계신 파도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쇼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지입니다. 오늘은 위치감각과 팔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 7강 위치감각과 팔품사가 앞에서 배운 이치감각과 품사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숨어있는 강좌인데요. 정말 이 부분에서 덩어리가 중요하구나. 근데 품사와 연결된 덩어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놀랍게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수강자 입장에서 저희가 그동안 영어를 배울 때 오형식과 품사는 거의 그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녔잖아요. 근데 슈박쌤의 그 파도 영어의 원리는 위치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위치를 보면 품사를 알 수 있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궁금해요. 오리엔테이션 강의 좀 이따 들으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문법 그러잖아요. 영문법. 영어로는 이제 그래머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문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은 말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문법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법입니다. 문법과 어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럴 문자 쓴 게 이제 문법으로 번역을 했고 어법은 말씀 어자로 해서 어법이죠. 그러니까 어법이 말을 하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좁은 범위에 있는 글의 법칙이 문법이에요. 일단 이거를 여러분이 좀 개념을 잡으시면 편할 거고요. 그러면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도 그것이 통용되죠. 용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맞는 거예요? 쓰고 있으니까. 그건 어법에는 맞지만 문법에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법이라는 거는 누구 소관입니까? 문법 학자들 소관이에요. 그분들은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떠도는 그런 말들, 그런 글들을 학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문법이고 그것을 사전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서 집대성해 놓은 게 문법 책이에요. 그것을 번역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개정판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는 책들은 그러한 문법 책입니다. 아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문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어떠한 관점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오형식일 수도 있고 7형식일 수도 있고 27형식일 수도 있고 많은 거예요. 오형식이 절대 법칙이 아니라 그 중에 원 오브 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형식일 뿐이에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오형식은 물론 일장일단이 있어요. 처음에는. 왜? 그 복잡하고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영어 문장을 딱 5개로 압축시켜서 5개 문장 형식으로 진입을 한 데는 편해요. 왜? 5개만 잘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형식에 들어맞지 않는 문장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5개로 모든 것이 통한다라고 거의 법칙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오류와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회화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이 이 부분을 들었어요. 얘기하면 제가 3박 4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형식이 적폐다라고 규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접하는 영어가 우리나라 그 과거에 오형식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형식이 영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고 설령 문법은 맞는다 하더라도 다른 어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말이 먼저지 문장이 나중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품사는 어법의 중요한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품사가 꼭 오형식하고만
그 친척처럼 연결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품사라고 하는 것과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은 동일 레벨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별개로 그렇게 파도영화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품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형식 안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아하. 품사라는 바탕에 있는 기본 분류 체계가 있는 거고 문장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몇 가지로 나눴느냐, 5개로 나눴느냐, 7개로 나눴느냐, 뭐 20몇 개로 나눴느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수강생 입장에서는 처음 영어를 접할 때 제일 먼저 품사 배우고 그다음에 문장의 형식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문장의 종류, 그다음에 뭐 단문, 중문, 복문 막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렇죠. 주절, 대절. 그리고 명사, 대명사, 뭐 부정사 막 네.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 이걸 동일선상에서 오형식과 품사는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파도영어에서는 오형식을 거부한다면서 왜 팔품사 얘기는 왜 나오나? 네네, 이게 궁금했어요. 이해가 안 됐잖아요. 네. 다른 거다. 팔품사는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느냐의 분류 방식이고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그래서 7강에서는 덩어리 기호를 활용해서 교재에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군요. 그래서 덩어리 기호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문장을. 네. 그러면 이것을 반복 훈련했을 때 시각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위치 감각. 이게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요 위치에는 요 품사가 들어온다라는 거를 익혀놓으면 나중에는 복잡하고 긴 문장을 우리가 리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막 난도질을 하잖아요. 뭐 직독직해니 하면서 끊어읽기 표시 아시죠? 이거 칙칙하는 거. 찍찍 이렇게 하면서 뭐 동사 앞에는 뭐가 보면은 거기 없어 또 동사다. 막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게 다 쓰잘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 당연하지 이게 이렇게 문장을 독수리의 시각에서 쫙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굳이 그러한 불필요한 작업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직관적으로라는 말이 되게 궁금하던데요. 딱 보면 그냥 나오는 거죠. 파도영화에서는 직관적으로라는 거를 뭐 덩어리 기호, 위치 감각, 2+1 원리로 이렇게 함께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 이 직관적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즐겨 쓰는 말이지만 파도영어 훈련법대로 그대로 준수하신 그 수강생들, 체험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직관적인 영어다. 미친 듯이 심플하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시청각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오리엔테이션 7강 시청각 특수훈련 교재 본 강의에서 확인하세요. 네. Directed by Show Park.